자, 컬러링에는, 바디에는 AL에 A1, 2, 3, 그 다음에 3.5, 그 다음에 4까지. 3.5라 이렇게 해야 되나? 3.5는. 자, 요렇게 AL에 바디 리퀴드가 있고, B도 A, B, C, D 다, 골고루 다, 바디는 있습니다. 그래서 바디는 그대로 발라주면 되고, 중요한 것은 만약에 A3로 색을 내야 되겠다 싶으면은 서비칼 쪽에는 A 3.5를 발라줘야 됩니다. 한 단계 더 높은 그런 바디로 컬러를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흔히 우리가 에나멜이라고 그러죠. 이펙트를 내는 종류가 이렇게 8가지 있습니다. 오렌지, 그레이, 그 다음에 이건 블루, 이거는 브라운, 그 다음에 이건 다크 그레이, 바이올렛, 화이트, 핑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은 간단하지만 생각외로 그 효과를 사용하기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게 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화이트 블록에 컬러링을 했을 때 어떤 색깔이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브라운 같은 경우 원액을 했을 때 이 정도 색감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핑크, 그리고 여기서는 이 그레이, 일반 라이트 그레이입니다. 다크 그레이, 그 다음에 블루, 화이트, 바이올렛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떨어졌는데 오렌지입니다. 색상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선 블럭을 이용해서 이렇게 컬러 탭을 만들면 사용하는데 굉장히 유용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터 한 번, 세 번, 5번, 한 번, 세 번, 5번 이런 식으로 해서 각 쉐이드별로 색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만들다 보면은 어느 정도 색감을 익힐 걸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블럭마다 한번 해보면은 충분히 자기가 원하는 색감을 쉽게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이 리퀴드의 그 아쿠아 리퀴드입니다. 아쿠아 리퀴드라는 것은 즉 산 종류가 하나도 들어있지 않다, 인체에 무해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제일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산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소속노에, 즉 신트링노에 넣어도 신트링노가 오염되지 않는 그런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이라면 산이 들어있으면은 그 리퀴드 자체가 그만큼 자기들끼리 응집력도 있고, 그 다음에 퍼지는 그런 응집력이 있기 때문에 퍼지는 게 덜하고 또 약간 깊이 침투할 수 있는 이런 능력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아쿠아의 그게 이제 가장 단점이자 어떻게 보면 장점을 본다면 은은하게 좀 퍼지는 느낌들이 바로 이 아쿠아 리퀴드의 장점입니다. 그렇다면은 처음부터 한번 컬러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블럭은 항상 건조되어 있을 때, 만약에 이 블럭이 우리가 젖어 있을 때 이 컬러링을 하면은 이미 내부에 수로가 형성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컬러링이 자꾸 퍼집니다. 그래서 컬러링을 한 곳에 집중시키려면 블럭은 반드시 건조되어 있는 상태에서 컬러링이 시작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 교환면, 포사 쪽에 진한 색을 표현하고 싶은 이런 부위에는 이 반드시 건조되어 있는 상태에서 컬러링을 시작해야만 내가 원하는 부위에 정확하게 브라운을 내가 표시를 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브라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정도 싹 섬이 들어가겠죠. 하나, 둘, 셋 싹 섬이 들어갑니다. 하나, 둘, 셋. 자, 여기서 보통 이렇게 이 일반 쉐이드 블록에서는 한번 이 2번 정도 이렇게 해주면은 어느 정도 뭐 굉장히 좀 진하게 나오고, 만약에 여기서 이 UT 블럭, 즉 좀 투명 블록일 경우에는 지금의 보다는 좀 더 강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 이미 3초 한번 했고 2번 했으니까 여기는 좀 강하게 지금 먹혀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는 흔히 말하는 쉐이드 블럭이죠. 그래서 좀 강하게 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 만약에 이제 요걸 이제 A3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블럭은 현재 A2 블럭입니다. A2에다가 A3로 색을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사 부위에 브라운을 사용했고, 서비칼 쪽에는
우리가 서비칼이 좀 진하다 싶으면, 임상에서도 보면 좀 진하다 싶으면 A4 정도로 바디로 서비칼을 발라주고, 그게 아니면은 보통 한 단계 높은 A3.5 정도 바디로 서비칼 부위를 발라줍니다. 두 번 정도 발라주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물론 과하게 발랐다 싶으면은 천천히 움직이면서 발랐다면은 한 번만 발라도 충분합니다. 특히나 이 쉐이드 블록에서는, 근데 UT 블록에서는 반드시 두 번 이상을 발라줘야 됩니다. UT 블록이 잘 안 먹기 때문에, 잘 안 먹는 이유에 대해서는 차후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UT 블록이 흔히 말하는 투명 블록, 전치 블록이 일반 쉐이드 블록보다는 훨씬 컬러링이 안 먹는다. 이거는 염두에 두시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UT 하는 것보다 절반 수준으로 일반 블록에는 사용한다. Y 블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반 정도를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바디는 한 단계 더 높은 걸로 서비칼 부위를 발라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펙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저는 이제 가장 선호하는 것이 이 블루입니다. 물론 그레이는 먼저 해도 되고, 그거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해도 됩니다. 단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그 컬러링이 좀 진하게 먹혔으면 생각한다면 반드시 각 단계별로 건조시키는 게 좋습니다. 현재에서도 건조 한번 살짝 시켰다가 컬러링을 해주시고, 건조시킬 때도 가장 획기적으로 건조시킬 수 있는 방법은 우리 헤어드라이기로 약 3분 이상만 해주면은 상당히 잘 마릅니다. 건조가 잘 되니까 약 3분 정도만 해주시고, 먼저 저는 블루를 사용합니다. 또 지금 방향이 상당히 중요한데, 보통 우리가 컬러링 할 때 대부분 이쪽을 자꾸 많이 이렇게 합니다. 왜? 붓끝이 뾰족하니까 이렇게 잘 발린다 생각하고, 근데 아쿠아 같은 경우는 붓이 딱 닿는 순간에 가장 진하게 먹히기 때문에 반드시 교화면 쪽을 위쪽으로 해서, 전치부 같은 경우에는 절단 쪽을 위쪽으로 해서 이렇게 자꾸 빌드업 할 때처럼 컬러링을 해줘야만 자연스럽게 자기가 원하는 부위를 해줄 수 있습니다.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부위에 이렇게 블루를 발라줍니다. 물론 이 블루의 색감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리 에메랄드빛,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런 청명하면서도 좀 투명한 감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할 때 이 블루를 많이 사용합니다. 물론 교화면 쪽에는 특수한 사항이 아니면은 굳이 사용을 잘 안 하겠죠. 이렇게 블루를 발라줬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 라이트 그레이, 그레이 중에서도 일반적인 그레이죠. 라이트 그레이를 이용해서 나머지 투명층을 표현해 줍니다. 블루와의 차이점은 물론 이 약간 차가운 투명감만 할 때겠죠. 우리가 블루와는 약간 청량한 투명감이라면은 이 그레이는 차가운 투명감입니다. 그래서 블루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겠죠. 다른 방법은 블루가 융선 중심으로 발랐다면은 이 그레이는 사면 중심으로 발라주면 좋습니다. 가능하면은 서로 겹치지 않는 형태로 발라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라이트 그레이 사용을 했습니다. 자, 그런 다음 지금 교화면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현면, 설면만 지금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융선 중심으로 해서 바이올렛을 주로 이용을 해줍니다. 바이올렛은 이 투명한데 좀 밝은 투명함, 약간은 브라이트한 투명함. 그래서 융선 끝을 중심으로 해서 마지막 쪽에 주로 이용합니다. 물론 여기서도 튀어나온 부위가 있으니까 이렇게 이용해 줄 수가 있겠죠. 나머지 군데는 튀어나온 부위, 즉 융선이 있는 부위에 표현을 해주면은 그 느낌이 나중에 잘 살겠죠. 자, 이렇게 해서 됐습니다. 이제 밴드 부위는 다 끝이 났고, 교화면 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화면 쪽에 물론 방금 사용했던 바이올렛으로 융선을 표현해 줄 수도 있습니다.
바이올렛이 융선을 표현해 줄 수도 있습니다. 융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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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선 이렇게 표현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면은 어두운 그레이죠. 일반적인 그레이, 라이트 그레이로 나머지 부위를 표현을 해줍니다. 물론 융선을 제외한 사면 융선, 사면 있는 쪽을 주로 해줍니다. 물론 센터를 포사에는 굳이 해줄 필요가 없겠죠. 거기에는 지금 이미 제일 처음에 우리가 브라운을 발라놨는데 그 브라운이 제대로 안착되도록 바를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바르면은 그 브라운과 지금 그레이가 좀 섞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인 그레이를 발라줬습니다. 자, 요런 다음에 약 3분 동안 건조를 시킵니다. 자, 이 건조 시킨다고 생각하고 3분 동안 건조됐다고 건조시킵니다. 건조됐다고 보고 다음 작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분 동안 건조되는 이제 블럭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이제 정말로 이펙트한 느낌이 나오도록 효과를 줘야 되겠죠.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다크 그레이입니다. 다크 그레이가 하는 역할은 투명청 중에서도 좀 우리가 깊은 투명감을 표현할 때 이 다크 그레이를 많이 이용을 합니다. 주의할 점은 반드시 건조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는 것이 선명하게 나타나고 젖어 있을 때 하면은 전체적으로 기존에 해놨던 컬러링과 약간 섞이는 기분이 듭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건조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고 또 너무 많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붓끝을 이용해서 아주 얇게 사용해야 됩니다. 붓끝을 이용해서 아주 얇게 요 처음에 닿는 요 부위를 좀 두껍게 한다면 그 부위가 좀 투명한 것처럼 느껴지겠죠. 자, 이렇게 해서 본인이 표현하고자 하는 부위에다가 중간중간에 표현하면 되고, 교환면에서는 실제 인접면, 양 인접면 사이가 좀 많이 투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위를 표현하고, 이때 주의할 점은 반드시 마지널 리치, 즉 변연융선에, 이 변연융선 마지널 리치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부위가 검게 투명해 보일 리는 만무하니까 항상 사면이나 그 다음에 마지널 리치 끝나는 부위, 바로 안쪽이죠. 이 부위에다가 아주 가능하면 얇게, 저는 지금 동영상을 찍고 있는 관계로 좀 두껍게 표시가 나게 하고 있지만은 가능하면 얇게 이렇게 해서 톡톡 찍어주듯이 해주시면은 이 부위가 투명감이 잘 나타납니다. 그런 다음 여기에다가 전체적인 이제 세팅을 하는 거죠. 세팅은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실제 바디, 내가 A3를 내고 싶었으니까 A3 바디 1 그리고 그레이 3 이 정도로 해서 1대3으로 섞어줍니다. 이 섞어주는 것을 이용해서 어디다 발라주느냐, 실제 A3라고 하지만 신트링하고 나면 한 A2.56 정도의 약간 밝은 톤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 부위를 위에다가 한번 살짝 전체적으로 얇게, 두껍게 바르는 것이 아닙니다. 얇게 전체적으로 에나멜 위에다가, 특히 물론 교도 부위는 안 바릅니다. 이렇게 발라주시면 생각으로 그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도 전체적으로 슬쩍슬쩍 발라주면은 전체적으로 A3인데도 약간 투명감이 있는 그런 A3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거는 979 클로닝이 끝이 났습니다. 간단하죠? 이렇게 해서 979 클로닝은 끝을 맺고